오늘은 2016년식 엑센트와 함께 왔습니다. 오늘 이 차는 사고차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고차를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100% 피해 차량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대요. 잠시만요. 선우 형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의 공식 파트너사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최저로 1: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 통신사에 상관없이 인터넷 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현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영상을 보고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시면 현금 혜택도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꼭 자동차의 모든 것을 언급하셔야 돼요. 인터넷 가입 또는 변경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세요. 대표번호 1800-6475 인터넷 가입 변경은 무조건 인터넷 민족.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범버 하나 깨졌고 본니스 판금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50만 원을 그냥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이 차종은 프론트 범버가 깨져 있는 상태고 본닛은 꺾여 있습니다. 가볍다면 가벼운 접촉 사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겉만 보고는 몰라요. 현재 엑센트 차량의 이 본닛이 꺾인 부분은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 부분도 꺾였지만 본닛이 위로 밀고 올라갔어요. 단차도 지금 안 맞는 상태죠. 그리고 범버만 교환해서 될 게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에 내용물도 봐야 돼요. 오늘처럼 범버가 찢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부품들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가해자께서는 범버만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쉽게 말씀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게 참 가해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의 그 상황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타인의 재산은 손해를 입힌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일단 본닛을 열어보겠습니다. 본닛은 판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거해 놓을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이 본닛이 아니에요. 가저트씨, 본닛 좀 탈거합시다. 같이 일로 좀 잡아줘. 일로. 오케이. 범퍼는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탈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정말 간혹 보면은 가해자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듯이 뭐 이 정도 갔다가 그러세요. 그냥 타세요.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꼭 피해자가 됐을 때 차 수리 더 할 건 없는지 막 얘기해달라고 하고, 내 차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타인의 차도 소중해요. 오늘 가제트도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가해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내가 도망간 거죠. 범퍼를 탈거하기 위해서 굳이 휠 타이어를 탈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범퍼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범퍼를 탈거하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보일 거예요. 범퍼를 탈거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프론트 범퍼 레일이 꺾여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작은 사고예요? 이게 자구 충격입니까? 가해자분 말대로 범버만도 교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안쪽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쪽 거는 레일이 꺾이면서 에어컨 콘덴샤를 진 눌렀습니다. 에어컨 콘덴샤도 꺾여 버렸어요. 프론트 범퍼 레일을 탈거해서 안쪽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범퍼에 장착된 안개등도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재사용할까요? 충격에 의해서 에어컨 콘덴서도 이렇게 꺾여버렸습니다. 이쪽이 가장 심하네요. 밀려서 콘덴서도 이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됐죠? 이 차는 에어컨 콘덴서도 탈거를 해서 교환을 해야 돼요. 콘덴서도 탈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에어컨 냉매를 또 회수를 해야 되겠죠. 대충 범퍼만 교환하고 본닛은 판금 수리하라고 말씀하신 가해자분께서 이 상황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 내 차였다면,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 높여서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라디에이터 쪽도 깨져버렸습니다. 라디에이터 파편이에요. 이 차는 라디에이터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냉각수를 배출해야 되겠네요.
냉각수 배출은 끝났습니다. 라디에이터 쪽으로 트랜스미션 오일 호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도 분리를 해야 돼요. 작업 편의를 위해서 라이트를 탈거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전에도 똑같이 사고가 있어서 교환한 차량이에요. 라이트 하단 쪽에 더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론트 패널도 휘었어요. 바꿔야 돼요. 사고 부위를 탈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고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때 겉모습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냥 탈만하지 않나요? 크게 파손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무조건 단정 짓지 마시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분들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고객님도 그냥 범퍼만 교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입고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차량의 라디에이터 콘덴서의 경우 만약에 교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년 또 내후년 추후에 충격이 가해졌던 부분에서 만약에 냉매가 샌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시겠죠. 라디에이터의 이 상단 부분도 운전석 쪽은 깨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장은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시동을 걸었을 때 소음이 난다거나 그 진동에 의해서 라디에이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론트 패널도 충격에 의해서 상단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고는 단차가 딱딱 맞기는 어렵습니다. 이대로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 프론트 범퍼와 그리고 본닛을 장착을 했을 때 그 단차를 억지로 맞춰야 돼서 작업도 힘들고 또 맞춘다고 해도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 냉각 라인이 깨지면서 터지면서 엔진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작던 크던 접촉사고가 났다면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범퍼를 쿵 치는 그런 작은 충격에도 자동차의 외판은 아주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휀다의 경우에도 범퍼의 충격이 고스란히 휀다 쪽으로 전달이 돼서 막상 범퍼만 교환했을 때 휀다가 꺾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방문하셔서 사고 부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범퍼 교환,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안개등 교환, 본닛 판금 수리, 라디에이터 교환, 콘덴서 교환, 냉각수 교환, 냉매 충전, 작업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고가 났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품을 주문한 후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쪽이 사고가 났었던 차량이네요. 사고 수리를 한번 하셨어요. 어쩐지 프론트 패널도 교환이 됐던 차량이고 라디에이터 콘덴서도 교환이 됐던 차량입니다. 꼭 이상하게 사고가 났던 부분만 지속적으로 또 사고가 난단 말이지.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